겉으로 보기엔 조용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서 김사비와 오이영 두 전공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김사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전공의입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철저하게 일했고 교수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녀에게 인정과 성취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이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애지중지 막내딸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가 결국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직업이 필요했고 마침 1년 전 그만뒀던 전공의 자리로 다시 들어올 기회가 생기면서 억지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도 늦고 당직도 많은 전공의 생활에 대해 오이영은 불만이 많았고 일에 대한 열의보다는 버티기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사비는 어느 날 우연히 오이영의 PC에서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이영과 친언니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오이영은 전공의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언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정민 교수님이 오이영에게만 과제를 주고 수술실 보조 기회까지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사비는 교수님이 오이영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한 메모를 받고 그 메모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이영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김사비의 행동을 보게 되었고 그 메모를 주워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김사비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았고 과제는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김사비가 교수님의 지시를 전달하려 할 때 오이영은 이미 과제를 제출했다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김사비는 순간 자신이 한 행동이 들켰을까봐 놀라고 동시에 오이영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태도의 묘한 위축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이영이 컴퓨터로 작성하던 과제를 저장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고 김사비는 그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채로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이영은 스터디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 교수님께 혼이 났고 교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많은 과제와 수술실 보조 기회를 벌처럼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벌처럼 보이지만 전공의들에게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표남경과 엄재일은 단순하게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오이영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비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자신보다 오이영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현실이 김사비를 질투와 실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사비의 눈빛에는 왜 오이영만? 이라는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1년차 전공의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연구 논문 데이터 정리와 초록 작성 임무를 주면서 이 일을 잘 해내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 참가할 수 있고 저자로 이름도 올릴 수 있다며 큰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표남경, 엄재일 그리고 김사비까지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이영만은 하기 싫은 눈치였죠. 그런데도 교수님은 오이영에게 이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김사비, 그 다음은 표남경, 엄재일 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김사비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오이영처럼 의욕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쏠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김사비와 오이영 두 사람의 행동을 돌아보면 서로의 상처와 오해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사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병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회가 자신을 비껴갈 때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 두려움이 질투와 실망으로 바뀌고 그 감정이 결국 동료의 기회를 방해하는 행동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오이영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동료가 자신을 방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했고 기회를 주어질 때마다 묵묵히 해내려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사람 모두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이영은 동료의 실수를 눈치채고도 비난하거나 따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질투와 오해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너무 소극적이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불안이나 퇴사 고민을 좀 더 솔직하게 주변과 나눴다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반면 김사비는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질투와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동료의 기회를 방해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망을 드러내는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었고 결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와 인정욕구, 그리고 노력에 대한 상실감.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가장 인간적인 감정들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잘못한 걸까라며 끝없이 자책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사비는 자신이 애써 쌓아온 자리와 자존감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오이영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오이영은 김사비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다치면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오해했고 상처를 주었고 스스로의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갈등의 순간이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질투였고 다음엔 서운함이었으며 그 끝엔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진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닌 인간다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가 우리의 관계와 성장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감정을 성찰하며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김사비의 입장이었나요? 아니면 오이영의 입장이었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감정? 혹은 누군가와의 갈등을 떠올리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어떤 울림을 남긴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